과연 우도기가 월드클래스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도기가 부카요 사카를 지금까지 막았던 것처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번 경기 때 좀 관점인 것 같아요. 과연 페드로 포로가 트로사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우도기가 부카요 사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외대고르의 중거리 슈팅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비스마가 한 번에 따려고 덤비다가 이렇게 페인팅으로 속는 순간, 여기서 캡틴 외대고르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날의 공격력, 득점 루트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마르티넬리가 공을 잡았고요. 마르티넬리가 사이드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패스 넣는 걸 굉장히 잘하죠. 이런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은케티아의 첫 득점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근데 은케티아가 이런 장면에서 엄청나게 슈팅을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은케티아가 나오기보다는 제주스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 마르티넬리가 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는 장면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 나오고, 이 장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마르티넬리가 됐든 트로사르가 됐든 이 선수를 포로가 막지 못한다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요. 우측에서는 또 어떤 장면이 있냐, 우도기가 굉장히 언더래핑을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도기가 이렇게 나갔을 때 베나이트를 통해서 부카요 사카에게 공이 연결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부카요 사카가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 비수마가 됐다든가 혹은 사르가 됐다든가 메디슨이 이런 거를 한 번에 덤벼서 공을 뺏으려고 하면은 부카요 사카의 이런 ZG도 절대로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득점 루트 방법입니다. 왼쪽에서는 바깥쪽으로 흔들고 여기서는 안쪽으로 흔들어버리면서 확실히 아스날의 강한 장점들이 보여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PK 같은 경우에는 외대고르가 한번 찾고 사카가 한번 찾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외대고르가 차면 키퍼의 우측으로 찰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자, 또다시 마르티넬리에게 공이 사이드로 연결됐을 때 뛰어들어가는 비에라를 보고 툭툭 살려주면서 요 하프 스페이스 개념의 공간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아스날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결국 PK가 이어지게 되면서 부카요 사카가 이번엔 찾는데 부카요 사카는 반대편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PK 테이커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하루는 외대고르가 차고 하루는 부카요 사카가 차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누가 찰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연구하고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차 압박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데요.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팻 라이스라든가 뭐 토마스 파티라든가 혹은 하베르츠라든가 외대고르한테 이런 재차 압박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요런 빠른 전개 플레이가 일어날 거고, 요런 빠른 전개 플레이가 일어났을 때 비에이라든가 마르티넬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면 토트넘이 요 공간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런 장면이죠. 부카요 사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센터백이 이렇게 공을 잡고 있을 때 사이드 풀백이 바깥쪽으로 벌리는 게 아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요 사이갭으로 패스 넣어주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사이갭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풀백이 끌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오버래핑을 나가는 진첸코나 오버래핑을 나가는 토미야스에게 패스를 줘서 바로 요런 하프 스페이스에 다시 연결해주는 플레이, 요런 하프 스페이스 지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스날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비슈마, 사르가 이런 걸 빠르게 견제해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거고,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늦게 들어오는 외대고르를 놓쳐서 여기서 외대고르의 요 슈팅을 놓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실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대고르를 막는 것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요 미드필드 진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이 공간을 잘 보호해주느냐가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 짧은 코너킥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길게 갈 때는 팻 라이스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슈팅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먼저 아스날이 이기고 있을 때 올인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세트피스 경우에 카운터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스,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사카, 넬슨, 외대고르 등 이런 은케티아까지 해서 카운터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썰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달롯을 볼 수 있는데 이 슬라이딩 태클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의점까지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슈팅을 여기서 때리는 순간, 슈팅 때릴 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본인 집 앞에 있는 편의점까지 슬라이딩해서 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 요런 장면이죠. 본인들이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다가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공을 뺏기게 되면 어떤 플레이가 일어나냐,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를 보고 요런 공격적인 패스, 빠른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요런 패스들이 들어가면서 또다시 마무리가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저 골은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지만 요런 부분, 하프 스페이스에서 재차 압박이라든가 요런 걸 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아스날이 주로 가져가는 세트피스 중 하나는 바로 요 플레이죠. 짧게 주고 이렇게 돌 때 길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패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다시 사이드로 나가면 이때 하프 스페이스 파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득점을 가져가는 플레이. 요거를 에버튼전 때 굉장히 자주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번 먹히면서 이걸로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 부분을 좀 굉장히 조심하면서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 짧은 코너킥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부카요 사카가 이 우측 윙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무서움 다들 아시죠? 과연 우도기가 월드 클래스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도기가 부카요 사카를 지금까지 막았던 것처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번 경기 때 좀 관점인 것 같아요. 과연 페드로 포로가 트로사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우도기가 부카요 사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해지는 경기고요. 사카가 이렇게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뛰어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슈팅이 나온 거를 부카요 사카가 득점으로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카운터 어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스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스가 치고 나가고 사카 뛰고 왼쪽에 트로사르 뛰는데 여기서 제주스가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패스를 완벽하게 주고 뭐하냐, 뛰어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늦게 들어오는 트로사르에게 사카가 완벽하게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트로사르의 완벽한 ZD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이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측에서도 그렇고 왼쪽에서도 그렇고 가운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압박을 통해서 프런트 프레싱을 통해서 앞에서 공을 땄을 때도 빠르게 신속하게 공격을 가져갈 줄 알고 본인들이 뒤에 있다가 공을 따도 이렇게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과연 포르사르의 여러분들 배트맨 세레모니를 보게 될지 소니의 사진기 세레모니를 보게 될지 어떤 세레모니를 먼저 보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드로 포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베르츠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올 때 트로사르나 마르텔리가 공을 받으러 온 척을 하면서 뒷공간을 떼어주고요. 요런 거를 뒷공간에 때려 넣으면서 공격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여기서 공 딱 받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요. 이 크로스 올라오는 거를 제주스가 컨트롤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비수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빨리 못해주면, 사르가 빨리 못해주면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스날의 공격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5명이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다가 잘리게 됐고요. 전진적으로 패스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아스날이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또다시 패스가 왔을 때 지난 시즌부터 그렇지만 여기서 외대골의 중거리 슈팅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비수마가 한 번에 따려고 덤비다가 이렇게 페인팅으로 속는 순간 여기서 캡틴 외대고르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스날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점 장면을 한번 안 봐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코너킥이 이어졌고요. 이 코너킥을 통해서 노팅엄이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쭉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솔로몬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혹은 셉셉이라든가 존슨이 이런 카운터택을 얼마나 잘 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우측백인 베나이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요. 진첸코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양쪽 풀백이 다 달리기가 빠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운터택 장면들에서 아스날이 쉽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스날이 뒤에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이런 후방 빌드업을 가져갈 때 만약에 아스날에게 전방 압박을 제대로 걸어서 이 공을 이렇게 따낼 수 있다면 아스날에게는 위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거를 빠르게 공격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서 슈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플렘의 모습.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양팀 다 프레싱을 하고요. 양팀 다 공 돌리기를 하고요. 양팀 다 전방 압박을 하고요. 양팀 다 재차 압박을 하고요. 굉장히 양팀이 비슷한 유형의 플레이를 가져가고 둘 다 현재 폼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누가 50대 50을 강하게 들어가서 50대 50으로 딴 공을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공격진에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대가 보세요. 빌드업하는 거를
거를 빠르게 잘라가지고 에릭센이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에릭슨이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를 바라보고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수마가 이런 걸 잘라서 나올 때, 사르가 이런 걸 잘라서 나올 때 우리가 온전히 메디슨에게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뛰어들어가는 솔로몬 혹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과연 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여기서 레시포드가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소니를 톱했을지 사이드 했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포스텍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오늘 또다시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골 취소가 됐지만 상대가 빌드업 가져가는 거를 빠르게 압박으로 뺏어낸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카운터택을 통해서 그라나초가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 아스날이 실점한 방식은 카운터택이다. 토트넘이 결국 아스날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트피스 아니면 카운터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스날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많이 없어요. 제가 본머스전이라든가 뭐 이런 경기들은 이 팀들의 약점들을 제가 찾아내서 요런 식으로 뛰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스날의 약점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트넘이 이 카운터택 장면이 나올 때, 재차 압박 장면이 나올 때 무조건적으로 이 공을 따서 빠르게 손흥민이라든가 빠르게 셉세비에게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셉세비가 득점력이 카운터택에서 그렇게 좋진 않고요. 솔로몬이 그런 장면에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진 않으니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이 카운터택 때 잘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컨볼을 땄고요. 보세요. 아스날의 약점 카운터택이다 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서 노팅엄이 헤딩으로 공을 땄고 아스날이 이걸 다시 따면서 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굉장히 전진적으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요 밀고 나오는 거를 다시 땄을 때 노팅엄에게 기회가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노팅엄에서 존슨이 램스데리랑 1대1이 나왔는데 요거를 못 넣는 장면이 나오죠. 존슨이 아스날 상대로 1대1 찬스를 놓쳤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무빙이죠. 무빙처럼 공중에 떠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슨이 1대1을 놓쳤던 장면이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아스날의 사이드백이라든가 왼쪽 오른쪽 풀백이 수비력이 약하다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패스가 들어갔을 때 한 번에 돌려치면서 뛰다 보니까 파티가 완전히 아웃이 됐고요. 이런 장면에서 빠른 스루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쓸 거면 솔로몬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빠른 카운터택에 손흥민 속도를 살리면 충분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손톱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세트피스에서 그냥 좋은 헤딩을 가져갔던 장면이고요. 이런 사이드에서 공을 잡게 되면은 1대1을 거는데 지금 보면 정발잡이란 말이죠. 아이유가 헛다리 짚고 우측으로 파서 크로스로 올려주는 장면인데 셉세비가 너무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셉세비가 헛다리 한 번 정도 져주고 사이드로 나가서 빠른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이번 경기 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연 셉세비가 뛸지 존슨이 뛸지 이게 중요한데, 셉세비가 역발잡이이다 보니까 저라면 존슨을 이 자리에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날전에서 카운터택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달리기가 빠르고 폭발적인 존슨을 우측 윙에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이 쫑싸움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수마, 사르, 메디슨이 과연 라이스, 웨데고르, 토마스 파티가 됐든 하베리츠가 됐든 이렇게 나오는 선수들 상대로 쫑싸움을 얼마나 잘 이겨줄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중요해지고요. 이 쫑싸움을 이겼을 때 수비수 4명이 있지만 빠른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크리스탈 팔레스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의 슈팅이다,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다시 뒤에서 또 빌드업하는 거를 플렘이 잘라서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공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슈팅을 가져갔던 플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빌드업하는 거를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전방 압박으로 잘 뺐느냐가 이번 경기 때 서로에게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에서 카운터택 장면이 나왔을 때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 득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왼쪽 손흥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여기서 로폴딩 달고 뛰다가 객구에다가 여러분들 슈팅해서 꽂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지금도 쫑싸움에서 이겨서 맨유가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장면이고요. 이런 카운터택을 가져갈 때 확실히 아스날이 수비수의 커버링이 느리긴 하다. 왜냐? 전방적으로 압박을 많이 가고 양쪽 풀백도 빠르게 압박을 나가면서 위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됐을 때 이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치고 나오다가 잘리게 되고 이렇게 잘리게 되면서 빠른 카운터택을 통해서 레시포드에게 기회가 생겼던 장면이죠. 소니가 왼쪽에 레시포드가 떴던 것처럼 뛰어도 매력적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왜 이러냐면 결국에는 아스날의 약점 중 하나가 카운터택이고 그 약점이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기보다는 사이드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이 우리 여기서 슈팅하는 거 봤잖아요. 난사는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 왼쪽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또다시 만들어가는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라인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수비를 가져갔을 때 빠른 카운터택을 통해서 아스날을 괴롭히는 장면. 현재 2명 대 3명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이 사이드에 있다라고 한다면 머니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PSB가 또다시 왼쪽 윙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갔던 장면. 그 다음에 PSB가 가운데로부터 재차박을 통해서 결국 또다시 왼쪽에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 그래서 이 손흥민의 ZD 존이 은근히 꽤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ZD 존에서 때릴 수 있는 슈팅 기회가 다른 경기보다 오히려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손흥민이 이 지역에서 공을 많이 받게끔 해서 슈팅을 가져가게끔 해주느냐가 이번 경기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사이드에서 또다시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빠르게 속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속공들을 통해서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공격을 가져가는 PSB의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왼쪽 윙어가 오늘 중요하다. 이 왼쪽 윙어가 정말 중요한데 페리시치가 없다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요거 또 중요한 거죠. 토트넘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럼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부카요 사카의 인사이드 움직임을 통한 요 조합 플레이라든가 웨데고르가 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을 때 웨데고르에게 굉장히 전진 패스를 잘 넣어주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데고르가 공을 잡을 때 하프턴이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고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를 보고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은케티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수마가 오늘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크게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다 보면 아스날이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을 텐데 그렇게 풀어나왔을 때 뒷공간을 뛰는 마르티넬리 혹은 트로사르가 있으면 페드로 포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걸 리커버리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로 포로의 각성이 이번 경기에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공격적으로 각성을 하기보단 페드 포로가 오늘 수비적으로 각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왠지 감독이 페드로 포로가 아닌 황로야를 먼저 선발로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조금. 근데 아마 포로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고 제차 압박을 가져가면서 아스날이 공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공을 땄을 때 늦추지 않고 굉장히 빠른 카운터택을 가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웨데고르를 사용해서 하베르츠가 2대1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베르츠의 크로스를 통해서 또다시 공격을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웨데고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또다시 제차박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이 제차박을 통해서 웨데고르에게 연결이 되면 웨데고르가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 혹은 제주스에게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카요 사카라든가 벤 화이트가 데클랜 라이스에게 주면서 이선 침투를 통한 3자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라이스의 깜짝깜짝 등장하는 플레이를 토트넘이 잘 잡아줘야 되고 이 미드필드진에서의 숫자 싸움을 절대로 오늘 지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롱볼이 들어갔고 트로사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아스날이 진짜 마스터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거를 뺏겼던 거를 다시 제차박을 통해서 따는 다음에 웨데고르에게 연결이 되고 완벽한 카운터택이 만들어졌고 수비수가 2명밖에 없는데 아스날 선수는 현재 4명이 보이는 장면, 이런 걸 보면 아스날의 카운터택도 반대로 무섭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제차박을 누가 더 열정 있게 많이 이기고 누가 진짜 이 경기를 원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해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압박을 통해서 공을 따내서 트로사르에게 연결이 됐고요. 트로사르가 윗지역에서 흔들어 제껴주면서 결국 제주스에게 연결을 해주고
제주스가 여기서 보여주는 화려한 발재감 보세요. 헛다리 탁 해가지고 상대 보내버리고 오른발 ZD를 때렸지만 골키퍼가 완벽하게 세이빙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 중 하나는 뭐냐?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vs 아스날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문도그가 예상하는 양 팀의 라인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에는 라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We love you Arsenal, we do. We love you Arsenal, we do. 라야가 나오고 여기에 화이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살리바랑 망갈라이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진첸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가 공미로 나와주고, 여기에 현재 웨데고르가 나오고, 요 자리에 하베르츠가 나와야 정배인데 왠지 비에이라를 내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만약에 비에이라를 먼저 내보내면 아스날이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가 나오길 바라면서 하베르츠를 생각을 하고요. 우측에 사카가 나올 거고, 왼쪽에 토르사르가 나올 거고, 가운데 제주스, 이렇게 명단이 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베르츠가 안 나오고 비에이라가 나오고 여기에 은케티아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요렇게 선발로 나온다 하면은 토트넘 축하드립니다. 토트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트넘은 비카리오, 오른쪽에는 페드로 포로가 나오고요. 로메로랑 그다음에 반더벤이 나와주면서 여기에 우도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비수마를 원툴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정석으로 치자면 원래 여러분들 이기고 있는 팀은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셉세비가 나오고, 여기 사르가 나오고, 여기에 메디슨이 나와주고, 여기에 솔로몬 나오면 공격수의 손흥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인데, 저는 제가 이 아스날 경기를 다 돌려봤을 때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기기 위해서는 솔직히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도그가 생각하는 변화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중원 싸움을 위해서 저는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비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이베르랑 비수마를 요 자리에 놔두고 손흥민을 요 자리에 두면서 저는 존슨을 여기다 넣는 카드,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존슨을 사이드에 놓고 손흥민을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텍 감독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포스텍 감독님은 여러분들 호이베르를 선발로 안 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포스텍은 어떻게 하냐, 사르를 빼고 셉세비를 넣어서 계속 존슨이랑 둘이 스위칭 플레이 가져가면서 셉세비가 뒷공간 침투하면 존슨이 벌려있고, 존슨이 거기서 오른발로 크로스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존슨의 플레이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셉세비가 벌리면 존슨이 안에 들어가면서 손흥민이랑 투톱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메디슨이 비수마랑 가운데서 플레잉 메이킹을 조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전 토트넘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토트넘이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게 미들에서 배틀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로메로랑 반대반이 있다고 치면은 뽀로가 요 자리 들어와서 미들로 뛸 거고, 여기서 우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숫자 싸움이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이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안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게 된다면 토트넘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셉세비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르가 여기 그대로 나오면서 메디슨, 사르, 솔로몬, 그 다음에 로메로, 반더벤, 우도지 이렇게 나온다면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렇게 나오면 토트넘이 결국엔 비수마 아직 정말 잘하고 있지만 어리고요, 사르 너무 어려요, 솔로몬 너무 어리고, 이 노스 런던 더비, 북런던 더비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는 선수들이란 말이지. 근데 존슨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국 축구를 보면서 자랐단 말이야. 이 영국 축구를 항상 봤고, 이 토트넘과 이 아스날의 이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존슨이 이런 경기에서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존슨이 이번 시즌에 노팅엄을 상대로 아스날을 벌써 뛰어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존슨이 오히려 아스날의 그 느낌과 아스날과 경기했을 때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좀 더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존슨이 선발로 나오고, 진첸코가 언더래핑을 나가고 진첸코가 이렇게 느린 발이잖아요. 그 느린 발 쪽을 존슨의 스피드로 활용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진첸코를 역이용해서 존슨으로 카운터택을 만든 거를 빠른 크로스를 통해서 손흥민이 득점 가져가는 장면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슨 부대찌개,
이번 경기에서 존슨 부대찌개 조금 기대가 되고요.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 히샬리숑을 투입해주면서 이제 솔로몬의 선택을 하고 솔로몬은 집에 보내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셉세비 대 존슨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경기를 이기고 있어. 그럼 존슨이랑 셉세비 둘 중에 경기력 더 좋은 선수를 띠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셉세비를 띠낄 겁니다. 왜? 셉세비를 빼지 않는 걸 봤을 때 셉세비를 사랑하거든. 그러면서 후반전에 어떻게 가져가냐? 여기다가 호이베르를 누게 된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도지가 됐든 포로가 됐든 오버래핑 언더래핑 많이 나가면서 분명히 쥐가 날 거니까 벤 데이비스 여기다 투입시켜주고 요 자리에 로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걸어 잠그는 거죠. 호이베르, 메디슨, 비수마 이렇게 해서 아예 내려 잠그고 손흥민 셉세비에서 4-3-3 느낌으로 만약에 이기고 있다면 이렇게 가져가면 저는 토트넘이 오늘 충분히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거고요. 저는 아스날 팬이지만 가슴은 아스날인데 이상하게 정신은 토트넘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대가리에 총을 맞았는지 왜 내 정신은 자꾸 토트넘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들 제가 아스날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아스날 경기를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아스날의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아스날의 유일한 약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미야스가 뛰고 비에이라가 뛰고 은케티아가 뛰게 된다면 이게 아스날의 유일한 약점이다. 얘네가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 이러면 이게 약점이 될 거예요. 아스날에. 이렇게 나오면 아스날이 진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원래 나와야 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선발 라인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스날이 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도그의 생각은 아스날 승리 그리고 손흥민 1골 1어시 정도 그러면서 한 4대2 3대1 아스날의 승리가 될 것으로